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란 책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할게요. 지난번에 2부까지 했었고요. 2장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3장인데요. 3장 사람을 키우다라는 내용이고요. 제목이고요. 1번 인격 수양을 하고 결점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라. 중요한 거는 어떤 직장이든 조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결점을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결점을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 그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마인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감과 자존감,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들이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격 수양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고민을 들어주는 부하 직원을 만들라 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젠 좀 부하 직원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부하 직원과 고민을 교류함으로써 어떤 유대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목표 설정, 열정적 실행, 목표 달성 시 부하를 칭찬하라, 이런 부분인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을 때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조직에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정적 실행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부하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면 안 되겠죠. 물론 인센티브도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험하게 하라. 사실 배우지 않고 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배우는 시기가,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어떤 거를 경험하고 배움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다려주는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부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다 겉으로 볼 때는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타부서의 애로사항을 항상 관심을 갖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의외의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경청하라. 모든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경청하는 부분. 경청을 한다는 거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과 말 사이의 행간을 읽어내는 이런 수준까지 가야지 경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의지와 자주적 책임을 줘라 라는 부분인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인 책임을 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본인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관대하지만 엄한, 무조건 관대해도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무조건 엄해도 안 되는 부분이죠. 상사로서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관대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실적이 없는, 성과가 없는 노력은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엄할 땐 엄한 부분,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먼저 보고 법을 적용하라는 부분인데요. 뭐 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되겠죠. 사람을 먼저 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지각을 갑자기 했다, 아니면 결근을 했다, 연락 없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그 사람한테 어떤 기준을 적용하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얻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머리도 얻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핵심은 진정성과 진심인 것 같습니다. 경영자는 큰 틀에서 결정하고 세부적 결정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직원에게 믿고 맡겨라 라는 부분인데요. 경영자가 사실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욕심, 특히 이제 소규모 조직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조직의 어떤 조직이 방대해질수록 그 세부적인 결정을 다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 즉 그 직원을 뽑았으면 그 직원에게 믿고 맡기라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 날 믿어줄 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이고요. 사람을 살리다 라는 내용입니다. 직원도 사람이기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을 더 강조해서 볼 것인가. 우리가 옥의 T라고 하잖아요. 옥을 볼 것인가 옥의 T를 볼 것인가는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직원의 장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직원이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이 단점이라는 건 또 안 볼 수는 없지만 그 단점을 누구나 이제 단점은 다 갖고 있어요. 강점을 최대화시키면서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어떤 역할이 상사로서 리더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작은 실수는 질책하고 큰 노력이 들어간 큰 실수는 위로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용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작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큰 일을 결국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는 본인이 충분히 실수를 안 했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죠. 근데 이제 큰 노력을 한 경우에는 이 일의 성패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노력에 대해서는 큰 노력이 들어간 실수는 위로해 줌으로써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다음번에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람 간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그 조인트 사고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 어떤 부하 직원 간의 조합을 이뤘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파악해야 되고,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조합을 하는 데서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하 직원들의 능력을 먼저 파악하고 단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 후에 조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배나 상사를 잘 활용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고민은 상사와 상의하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길을 걸어왔던 상사, 근데 이제 선배와 상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고민을 들어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선배나 상사가. 그래서 그런 그릇이 되는 선배와 상사와 상의를 하라는 거,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내가 10년 동안 할 일을 1년 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동안 할 일을 일주일 사이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거인들의 어깨를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상사가 현재 어떤 마인드와 어떤 태도를 가졌냐도 중요하지만, 그 상사가 또 그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노력과 그 시간과 그 사람만의 어떤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살펴봄으로써 상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먼저 살펴보고 자세히 보면 잘 보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 나도 그 상사가 돼 있을 거니까요. 직원 관리 시에는 연공서열 70, 특채 30%라는 부분인데요. 연공서열이라는 건 이제 말단 직원부터 쭉 시작하는 어떤 그런 승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서열이고요. 특채라는 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에 특화된 사람들을 뽑는 건데요. 중요한 건 특채를 통해서 그 조직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특채를 이용하라는 부분, 리더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5장,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물의 왕이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마인드셋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그냥 고정 마인드셋하고 이제 그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은 타고난 IQ, 타고난 성향, 타고난 어떤 모든 것들은 바뀔 수가 없다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하고 배우고 뭔가 실천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는 존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존감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 꼭 가지시길 바래요.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살리며 만물일체를 활용하여 생성과 발전과 창출하라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만물의 왕이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라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고요. 사람을 가르치고 단련시켜라, 원석을 보석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어떤 위치가, 그 사람의 값어치가 정해진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위인들,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보잘것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가르치고 배우고 단련하면서 원석이 보석으로 된 경우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 좋은 습관 하나가 나를 나중에 10년이든 20년 후에 거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하나 오늘 지금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감한 등용과 발탁을 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사람을 쓸 때는 적극적으로 발탁을 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임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부분이죠. 사람이란 자신의 이익과 사명감이 충족되면 기쁨과 만족으로 차고 넘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사는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의미,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의미가 그 직원에게 체화가 된다면 그 직원은 그 이익과 사명감을 위해서 기쁨과 만족으로 일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 이제 피치 항공사라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어떤 의미는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그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어떤 항공료,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타벅스도 있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손님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를 팔고 청소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님들에게 영감의 가치를 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의식과 직원들의 어떤 사명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부여가 아닌가 싶어요. 나쁜 직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5명은 좋은 사람이고 3명은, 두세 명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꽂히고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직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직원을 너무 좋게 바꾸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0명 중에 7, 8명이 좋은 직원으로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나쁜 직원이 영향을 끼친 그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모두 좋은 직원만 쓸 수 없다는 마인드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내가 한 일은 다 성공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로 살게 되면은 너무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돈을 못 벌 수 있고, 나도 좋지 않은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열린 유연한 마인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의 기본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직원의 개성을 존중하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같을 수가 없죠. 같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의 개성을 잘 파악을 하고 경청을 하고 그 개성에 맞게끔 일의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 직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직원들에게 질문하고 중지를 모으라. 모든 일을 리더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직원들과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해답, 더 나은 길을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통해서 중지를 모으게 되면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사명감과 어떤 직장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직장에서의 성과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존중한다는 거에 다른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직장의 성과가 당연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책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냐에 따라서 사업도 같이 그 궤적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인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과 건강을 빌어주시면 그 어떤 좋은 에너지가 결국은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는 셈 치시고 한번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한번 빌어줘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